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한의원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오는 케이스는 이제 성장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뭐 밥을 잘 안 먹어요, 어떻다 저떻다, 뭐 아프다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결국은 그게 다 성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성장기가 지난 사람부터는 질병적인 관련에 대해서 성장하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면 키죠. 키. 성장이라고 하면 키인데, 키는 어떻게 하면은 클 수 있을까?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키가 작고 싶지는 않잖아요. 나 키가 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키가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우유 별로 안 좋아요. 나중에 뭐 아토피 쪽이나 이런 얘기할 때는 우유 얘기가 나올 건데, 키가 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건강해야 돼요. 성장은 건강해야 됩니다. 성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장적인 요소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못해요. 유전이라는 거, 타고나는 거. 부모님들 중에서 한 분 쪽을 이제 닮거나, 아니면 두 분을 다 닮거나, 아니면은 남겨져 있던 형질이 드러나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유전적인 요소를 다 따라가거든요. 부모 중에 한 분은 닮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 오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이고추를 심었는데 얘가 오이고추가 당연히 나겠지만, 얘가 병충해를 있고 햇볕을 제대로 못 받고 영양분을 잘 흡수를 못하면 얘가 오이고추가 아닌 꽈리고추가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꽈리고추가 달리진 않지만 꽈리고추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오이고추가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꽈리고추가 건강하게 자라면 건강한 꽈리고추가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자기가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건강하게 해야 내가 가지고 난 소인을 최대한 다 키운다라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일단 유전적인 요소를 좀 체크는 합니다. 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키 크기를 전체적으로 다 드러낼 수 있느냐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작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클 수 있는 게 맥스가 178이야. 그러면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178까지는 크겠지. 근데 얘가 더더욱 잘 안 먹고 잘 안 크고 이러면 170도 못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전적인 요소라는 걸 봤을 때, 부모님들이 유전을 먼저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 키가 173이야, 엄마 키가 158이야. 그런데 아빠가 원래 클 수 있는 키가 182였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키가 167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잘 못 먹고 아팠거나 뭐 다른 등등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키가 적게 큰 거일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단순히 그 데이터만을 보고 아이의 키를 너는 이제 한 177 크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일단은 예상 키가 만약에 175라고 했을 때도 얘가 건강하게 자기의 형질을 다 발현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기본적인 키가 뭐 6.25 때의 키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월등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유가 뭐겠어요? 형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유전이 바뀐 건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셔갖고 아이들 이제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밥 잘 먹냐, 잘 자냐, 잘 싸냐.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는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던 다른 어떤 질환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계속 아토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좋아서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얘가 잘 크겠어요? 못 크지. 당연히 못 크지. 그러면 얘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보약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게 과연 얘가 건강하게 큰 키를 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얘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소화적인 요소를 건드려 주는 게 어찌 보면 이 아이는 성장에 있어서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얘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뭐 잠을 설친다든지, 그러면 그 수면적인 요소를 건드려 주는 게 성장의 첫 번째 요소라. 얘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항상 막 긁고 뭐 제대로 못 먹고 이러면 그 아이는 아토피를 고치는 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무슨 성장탕, 이거를 먹으면 키가 큽니다,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됩니다, 다 의미 없는 거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케이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배앓이를 자주 하는 애들 있죠. 배앓이를 자주 하는 케이스. 저는 이제 진료할 때 거의 복진이라고 해서 배를 많이 봅니다. 배 상태를 이렇게 많이 보고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진단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할 건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진단에 하나의 복진을 많이 하는데 배앓이를 많이 하는 애들이 보면 배가 복직근이 딱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긴장돼 있다. 우리가 복직근이 긴장이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복근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근육 자체가 전체적으로 말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굳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장이라는 것도 밥을 먹으면 위장이 점차 커져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입이 짧다라고 하는 애들 있죠. 조금 먹으면 더 이상 먹기 싫다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위장도 잘 안 늘어나요. 그런 아이들이 보면 복직근이 많이 굳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직근이 굳어 있다면 나머지 다른 근육들도 굳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성장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적게 먹는 것도 있지만 얘가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서 키가 잘 안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복직근 쪽에 긴장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배앓이를 많이 해요. 배앓이를 많이 하면 특히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면 엄마 손이 약손에다 해주면 좀 덜해지는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마르고 진액이 많이 부족하니까 갈증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마시는 걸 좀 좋아를 하고 또한 단 거를 좋아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보면 복직근이 많이 굳어 있고 그 굳어 있는 것만 풀어줘도 밥도 잘 먹게 되고 갑자기 키도 확 크게 되고 나머지 안 좋았던 증상들이 확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식적이라고 해요. 식적. 체했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모든 증상들이 이 식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뭔가를 먹고 체한 경우.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밥을 먹다가 밥 조금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 달려가는 애들. 엄마 배 아파 라고 하면서 가서 화장실 달려가는 애들은 식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적인 경우들은 일단은 먹는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져. 그리고 맛있는 것만 찾아요. 입맛은 있단 말이에요. 입맛은 있는데 뭔가가 막혀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못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뭔가 자극적인 것만 찾아요. 피자, 치킨 이런 것들.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식적인 경우가 많고 또는 매운 거를 좋아하는 애들도 식적인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식적 부분만 잘 풀어줘도 몸이 한결 좋아지면서 건강하게 식단이 바뀌어요. 간혹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뭐 어떤 특이적인 것만 고기만 너무 좋아해요. 다른 거는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식적이 많아요. 쌓여있다 보니까 다른 좀 더 자극적인 것만 찾는 거야.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 보이니까 자극적이어서 먹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비슷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진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액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 진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해요.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본적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진액이 말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열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원래 열 많은 케이스 우리가 진액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땀이거든요. 잘 때도 땀 흘리고 평소에도 땀 많이 흘리고 평소에도 갈증도 많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뛰어다니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막 뛰고 왔어. 근데 밥 먹어. 먹힐까요? 안 먹히지. 시원한 거나 줘. 아이스크림이나 줘. 달달한 거, 시원한 거, 마실 거 이런 것만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아요. 내열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은 내열을 꺼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보약을 달라고 그러죠. 보약을 달라고 그러고 뭐 녹용이 좋냐. 녹용 좋아요. 녹용은 좋은데 이것도 잘 맞는 케이스에 맞춰서 써야 돼요. 무조건 녹용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녹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기초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식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녹용이라든지 과한 보약이 오히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식적을 더 유발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적을 풀어주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실질적으로 맞는 거죠. 똥물에다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똥물이에요.
그러니까 식적이 있는 상태에서 식적을 해결하지 않고 보양류를 쓴다고 해봤자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하고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를 보아 나가야 될 겁니다.